여러분, 혹시 눈이 시원해지는 안약 쓰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약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안약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인공눈물, 충혈 완화 안약, 알레르기 안약, 그리고 약한 항생제 성분 안약이죠. 그런데 약국에서는 개개인의 눈 상태나 질환까지 고려해서 정확하게 안약을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를 위해 넣다가 되려 더 나빠져 안과에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시력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약의 종류부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언제부터는 안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 3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일반 의약품 안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눈물 계열 안약입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안약인데요. 눈이 건조할 때, 이물감이 있을 때 렌즈 착용 전후로 가볍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공눈물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눈 표면을 촉촉하게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공눈물의 포장 형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 앰플 타입과 다회용 병 타입입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건 바로 보존제 유무인데요. 일회용 앰플은 한 번 쓰고 바로 버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존제가 없습니다. 반면 다회용 제품은 이렇게 열고 닫는 과정에서 외부 공기와 계속 접촉하기 때문에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존제가 들어있다고 해서 나쁜 약이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보관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의미죠. 하루에 여러 차례, 몇 주, 몇 달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보존제 누적으로 각막 표면을 자극하거나 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8번 이상 거의 매일 찾게 된다면 무보존제 인공눈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근데 일회용 인공눈물 설명서를 보면 처음 한두 방울은 그냥 버려라고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 추가된 주의사항인데요. 이렇게 일회용 앰플을 따는 개봉하는 순간에 혹시나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절단면의 아주 미세한 파편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의약품 제조 기준상 가장 보수적인 안전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일회용 인공눈물 사용으로 눈에 의미가 있는 문제가 보고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설명서대로 처음 한두 방울만 흘려보내고 사용하시면 안전성 면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꿀팁은 평소 콘택트 렌즈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렌즈 착용 후 인공눈물을 넣으십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타이밍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렌즈를 끼기 전에 인공눈물을 한번 넣는 겁니다. 렌즈는 원래 눈물층 위에 얹혀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건조한 상태에서 바로 렌즈를 끼게 되면 렌즈가 각막에 바로 달라붙으면서 마찰이 커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렌즈 착용 초반부터 불편감이 생깁니다. 반면 눈물층을 먼저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위에 렌즈가 올라가게 되면 이물감이 줄고 전체 착용 시간이 훨씬 편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정리하고 가고 싶습니다. 사실 안과 진료에서도 처음에는 안구 건조증에 인공눈물부터 사용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눈물은 그만큼 기본이 되는 치료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중요한 건 인공눈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공눈물을 써봤는데도 건조감이나 이물감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단순히 보습 문제가 아니라 안구 건조증의 원인 자체를 조절해야 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져도 너무 빨리 증발해서 생기는데 안구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인공눈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지속된다면 인공눈물에 더해 온찜질, 눈꺼풀 위생 같은 홈케어를 병행하거나 안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눈물은 안구 건조증 치료의 끝이 아니라 치료의 시작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안약 그 2번째는 충혈 완화 안약입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안약인데요. 충혈 완화 안약은 넣자마자 눈이 개운해지고 충혈이 금방 가라앉죠. 그런데 이 안약이 시원한 이유는 눈 속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빠르지만 지속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충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 횟수가 점점 늘게 되면 안약을 안 넣으면 오히려 더 빨갛게 보이는 반동성 충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쓰는데도 충혈이 계속된다면 결막염, 안구 표면 손상, 심한 경우에는 공막염이나 포도막염 같은 위험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팔아도 되나요? 사실 그런 반동성 충혈은 아주 위험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병에 신호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일반 의약품의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안과를 배울 때는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안약도 일반 의약품 안약으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넣다가 각막염이 생기거나 녹내장을 놓치거나 그래서 실명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이런 충혈 완화 안약을 쓸 때는 우리 소비자가 또 환자분들이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되는 요소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염증 완화 안약입니다. 주로 눈이 가렵고 간질간질거리고 자꾸 비비고 싶을 때 쓰는 안약인데요.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오는 히스타민을 억제해서 가려움과 충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곧 봄이잖아요. 꽃가루가 심한 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과에 오시기 힘든 상황에서 단기간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 알레르기 안약으로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안과에서 더 강한 알레르기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심하게 되면 눈을 자꾸 비비게 되고 이 과정에서 눈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눈에 자주 손을 대는 건 피하시도록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항생제 성분 안약입니다. 눈곱이 비정상적으로 자주 끼거나 눈이 짓무른 느낌이 있을 때 찾게 되는 안약입니다. 실제로 세균성 결막염인 경우에는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비전문가인 환자 입장에선 나에게 생긴 염증 반응이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또는 다른 염증 반응인지 거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 없는 안약을 계속 사용하다가 오히려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일반 항생제 안약은 진료가 어려운 경우 아주 단기간은 사용할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원장님, 그럼 어떤 정도라면 병원에 가면 좋을까요? 완전히 단순화하긴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기준을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 일반 의약품 안약을 한 2-3일 써도 호전이 없다면 그때는 약국 안약으로 해결할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눈 통증, 눈부심, 지나친 눈곱, 마지막으로 도저히 눈을 뜨기 힘든 경우에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안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눈이 너무 건조해서 인공 눈물을 하루 여러 차례 계속 써야 한다면 전문적인 안구 건조증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 안과에 오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이 바쁘시거나 시간 내기가 쉽지 않거나 또 당장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한두 번은 일반 의약품 안약으로 임시로 증상을 완화시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안약은 병원 치료의 대체제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를 모르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진짜 질환의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고 그만큼 치료 기간도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기억니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보통 그런 사례들이 많죠. 충혈이 됐을 때 충혈을 완화하는 약을 넣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포도막염이었던 경우. 포도막염이 오래 지속되면 눈에 많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니까요. 그런 경우엔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안약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인공눈물, 충혈 완화제, 알레르기 안약, 약한 항생제 안약까지. 증상이 가볍고 당장 안과에 오기 힘들 때는 임시 대처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악화되거나 안약을 점점 더 자주 찾게 된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안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눈 건강을 제대로 지키는 것, 그게 바로 100세 시력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S안과 김종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